인터뷰.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막판까지 혼전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 선거에서 5선 송영길 의원이 당대표로, 김용민, 강병원, 백혜련, 김영배, 전해숙 의원이 최고위원으로 선출되면서 차기 대선을 관리할 여당 새 지도부 진영이 갖춰졌습니다. 새 지도부가 짊어진 과제 한둘이 아닌데요. 이번 선거에서 초선 의원임에도 최다 득표로 최고위원 선출된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수석 최고위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용민입니다. 예, 최고위원 선출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대의원을 제외하고 권리당원 국민여론조사, 일반 당원조사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셨네요. 네네. 예, 어떻게 선거 결과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예, 먼저 저를 당선시켜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이번 선거 결과는 제가 선거 기간 내내 그 개혁을 신속하고 영리하게 추진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 결과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 우리 당과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민주당이 개혁을 제대로 해라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당이 지금 가지고 있는 당 쇄신의 어떤 과제들, 그리고 그 건강한 세대 교체,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최근에 언론에서 이제 당심 민심 분리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예.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은 당심 민심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혁을 굉장히 강하게 약속드렸던 것에 응답해서 그 권리당원과 일반 여론조사가 굉장히 높게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권리당원과 일반 여론조사, 그리고 일반 당원들의 여론조사는 개혁을 약속드린 저를 선택해 주신 것에 봐서 같은 목소리로 개혁을 당부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 대의원 투표에서는 사실 꼴등을 했거든요. 아, 그랬군요. 네, 꼴등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예. 당내의 어떤 그 주류라고 부를 수 있는, 혹은 조직되어 있는 당내의 그런 표심과 실제 민심 혹은 당심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 당의 주인인 권리당원들과 일반 국민들의 어떤 의지나 의사들은 이것이 오히려 조금 다른 게 아닌가, 약간 예. 괴리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신속하고 영리한 개혁에 관해서는 조금 이따 질문 드리고요. 네. 지금 이제 송영길 대표가 되셨는데, 송영길 대표는 이제 상대적으로 개파색이었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고위원들 같은 경우는 모두 이른바 친문이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사이에서 어떤 호흡 또는 대립각, 이런 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호흡을 맞춰가실 건지. 일단 어제 저희가 제일 이제 선거 끝나고 바로 만나서 제일 먼저 저희끼리 강조한 게 화합이었습니다. 화합. 예. 네. 그리고 충분한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문제들을 해결하자라는 것들은 서로 이제 합의가 어느 정도 충분히 합의가 됐고요. 예. 한편으로는 그 친문이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모두가 다 합의하고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의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조직이나 당내 조직이나 개파에 속해 있지 않은 그런 뭐 독자적인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 약간 그런 평가를 스스로도 하고 또 외부에서도 그렇게 해주고 있는데, 제가 1위로 당선된 것은 사실 친문이라기보다는 개혁성에 대해서 투표를 해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2위로 당선되신 강병원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개혁을 굉장히 강하게 약속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1위와 2위를 모두 개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을 당선시켜 주신 것을 보면은 어떤 개파나 조직의 느낌보다는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약간의 이제 어감차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개혁
개혁이라고 하면 또 개혁을 또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고 또 쇄신이라고 하면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쇄신이라는 그 단어에는 지금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생각하는 거는 어떤 중도성이 거기에 좀 들어가면서 민주당이 좀 폭이 넓어지고 포용을 하는 그런 어떤 쇄신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약간 좀 친문 일색이 아닌가 그런 비판인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이제 쇄신이라고 저희가 얘기 많이 하는 것은 당내 쇄신을 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개혁의 모든 후보나 모든 의원들이 지금 최고위원분들이나 당대표님 포함해서 개혁에 반대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그 방점을 민생이 중요하다라고 방점을 찍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 둘은 사실 조화를 이뤄가면서 해나갈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뭐 어떻게 보면 바로 친문이랑 연결된다라고 보기 전 조금 어렵고, 예.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언론에서 흔히 얘기하는 친문 강성 지지자분들의 뭐 문자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염두에 두고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선거에서의 표심은 개혁을 강하게 하라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런 부분들은 뭐 강성이라거나 아니면 어떤 친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생각들이 모아졌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혁이라고 하면 지금 검찰 개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떤 개혁 그 아젠다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 개혁이라는 것은 정말 많은 과제들이 있는데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이미 사회적인 합의가 돼 있고 충분한 논의가 돼 있고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개혁 과제부터 먼저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이라고 볼 수 있죠. 예. 네. 그 검찰 개혁은 구체적으로 뭐가 남은 과제입니까? 검찰 개혁은 검찰의 수사 기소를 분리시키는 것이 지금 남아 있는 과제입니다. 사실 검찰 개혁에서 수사 기소 분리를 빼놓고 얘기한다는 것은 검찰 개혁의 절반도 못했다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거든요. 예. 근본적인 부분을 처방하지 않고 치료하지 않고 다른 외적인 부분만 저희가 개혁을 한다는 것은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수사기소 분리로 신속하게 개혁을 완수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 개혁과 관련해서는 어떤 게 남은 과제인가요? 언론 개혁은 지금 크게 뭐 두 가지 방향으로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짜 뉴스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짜 뉴스를 통해서 민의를 왜곡하고 여론을 왜곡하는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뭐 규제 혹은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이런 논의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게 언론이 아니면서 언론보다 더 훨씬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포털 사이트에 대해서 포털 사이트의 어떤 편향성이나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개선해서 기울어지지 않은 운동장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냐 이런 두 가지 방향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 임기가 한 1년도 채 남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검찰 개혁, 언론 개혁을 계속 하겠다라는 말씀이신데, 반면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전당대회 영상을 통해서 단합을 강조를 했단 말이죠. 네. 그거는 이제 당원들의 단합뿐만이 아니고 국민 전체의 단합도 중요하다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겠는데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대통령 메시지는? 네, 저도 비슷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국민 통합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이고 사실은 매우 높은 상위 단위의 과제인 것이죠. 목표이기도 하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그것으로 나가기 위해서도 개혁 과제들은 놓치지 않고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 여러 번 드렸지만 당신과 민심이 다르지 않고 그게 분리되지 않았다라는 게 이번 선거 결과에서 나온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이거든요. 네. 그래서 개혁을 여전히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민심에 대해서 저희가 화답하는 길이 정책적으로 개혁해내는 것이 이게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사실 개혁 과제를 놓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을 해소하지 못하고 포기해버리겠다라는 것과도 다를 게 없거든요. 예. 우리 사회에 정말 수많은 불공정들이 쌓여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팍팍하고 힘든데 분노하고 있는데 눈에 가장 보이는
그 불공정 과제인 검찰과 언론을 개혁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개혁 과제들, 특히나 불공정을 해소할 수 있는 과제들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개혁 과제부터 빨리 따박따박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 바깥에 그리고 사회 전체에 대한 개혁, 이거를 지금 이제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신데, 당내 개혁, 이른바 이제 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이거는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비주류 혹은 쇄신파가 목소리가 좀 커져야 지금보다는 내년 대선에서도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문자 폭탄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좀 강하게 부각돼서 다른 어떤 그 조용한 목소리를 오히려 잠재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더 당 내에서도 그 포용적이고 화합적이고 그러면서 쇄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당 밖의 개혁, 이른바 이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개혁과 언론개혁도 더 잘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저도 당 쇄신을 위해서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올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보장돼야 되는 구조, 그런 당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그 조홍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는 모순이 있다는 게, 본인의 목소리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원들의 목소리도 중요하거든요. 예. 당원들의 입을 틀어막고 국회의원만 목소리를 내는 게 쇄신이 아닙니다. 당원들도 자기 목소리를 충분히 내고 그 목소리가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에게 전달돼야 그게 정말 진정한 소통이고, 그것을 통해서 쇄신을 이뤄내는 것이죠. 국회의원들끼리 얘기한다고 해서 쇄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저는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내에서 그 이번에 이제 재보궐선거 참패 전 후에 계속 논의가 됐던 게 성범죄 무공천 당원 당규 재개정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당원 당규가 원래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걸 바꿔서 재보궐선거에 참여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원칙에 맞지 않는다. 이거를 원래로 복귀시키든지 아니면은 진솔하게 사과하면서 뭔가 더 앞으로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어물쩍 넘어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 이제 쇄신파들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네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목소리도 당연히 나올 수 있고 경청해야 되는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원 개정은 저희가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당원 개정을 했기 때문에 예. 그 당원을 다시 개정한다라고 하면 그만한 이유와 명분이 있어야 되고 그런 절차를 다시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당원 개정했던 게 잘못됐다, 반성한다, 해석한다, 이것은 너무 뭐라 그럴까, 단편적인 대응인 것 같고요. 예. 이게 근본적으로 여기서 어떤 우리의 반성할 과제들이 있는지를 충분히 논의하고 그것을 통해서 당원들과 소통하고 당원들께서도 이거는 당원 다시 개정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때 당원 개정 절차를 거치면 되는 것이지, 지금 저희들이 얘기해서 이게 문제였다, 근데 그게 민심인지 당심인지는 아직 사실 크게 확인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진짜 문제였는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도 필요하죠.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원 당규를 원래 그렇게 2015년에 만들었잖아요, 민주당이. 네, 그랬죠. 그래 결과적으로 못 지킨 게 돼버렸기 때문에 네. 거기에 관한 뭐랄까요, 반성, 성찰, 이게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에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논의가 돼서 자칫 이게 또 누군가 특정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특정인을 비판하거나 비방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요. 예. 그런 차원이 아니라 당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한 논의와 토론이 필요한 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신임 당대표는 애당초에 이제 당명 대통령 빼고 다 바꾼다, 개파 찬스 쓰지 않는다, 쇄신론 방점을 찍는 그런 목소리를 많이 냈거든요. 네. 그 방향과 지금 김영민 최고위원이 말씀하시는 이 방향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더 대화가 필요하지만 지금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내 민주화를 굉장히 강조하고 약속을 드렸는데요. 예. 이번 투표 결과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 혹은
당을 구성하는 당 지도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의 의사의 그 비중되는 그러니까 반영되는 비중이나 가치 이런 것들이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나서 진짜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제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은 구조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고 개혁해 나가고 쇄신해 나가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고 송영길 당대표께서도 이런 틀에서는 크게 다른 생각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도층 확대를 위해서 앞으로 이제 대선 남았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개혁 과제와 민생을 챙기는 것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두 생각합니다. 트랙으로. 예. 네네. 개혁은 사실 시끄럽게 요란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개혁 과제들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사회적인 합의나 논의가 필요하면 또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민생은 정말로 많은 대화가 필요하고 많은 그 합의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정책에 대한 중요한 고민도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라서 민생에 대해서 집중하는 그룹과 그리고 개혁 과제에 대해서 집중하는 그룹이 지금 조금 약간 서로 나뉘어지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같이 상의해서 함께 동시에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임 원내대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김기현 의원이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윤호중 의원입니다. 근데 두 분 다 언론에서 자기 할 목소리를 다 내는 분들 강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야당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법사위원장은 이미 작년에 원구성이 끝난 일이기 때문에 그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법사위원장을 뭐 양보라는 표현도 그렇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당연히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최고의 정치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국민의힘 성일정 의원 만나봅니다.